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의 젊은 총각 서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의 자제였지만 가문이 몰락해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변두리의 작은 초가를 하나 얻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 장사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리나 읽던 내가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구나. 너무 걱정 마셔요, 어머니.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어요. 그러니 저도 언젠가는 장사로 성공할 것이어요. 서해는 몸이 아픈 어머님을 위해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어머님과 생계를 위해 삶의 전선에 뛰어들었지요. 헌데 열흘이 지나도록 비단 한 필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서해는 비단장 수일이 절대 쉽지가 않았지요. 아이고, 비단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서해는 집을 나오면서도 비단을 팔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서해는 비단을 한 필도 팔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한 필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상단에서 외상으로 비단을 가져와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비단값을 치러야만 했지요. 헌데 가져온 10필 중에서 단 한 필도 팔지를 못해 서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비단 하나도 팔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머님은 무슨 수로 모신단 말인가. 서해는 자신의 처지보다 어머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서해는 비단을 메고 장터로 향했지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비단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무척이나 긴장되고 민감해져 있었지요. 지금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만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로 들어가는 돌다리 끝자락에 웬 처녀가 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색은 초라한데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무척 예리해 보였지요. 헌데 그녀가 써놓은 표지판은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어 보기에도 무척 우스웠습니다. 오늘 하루만 점을 봅니다. 돈은 마음대로 주십시오. 참나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렸군 그렸어. 발꼬락으로 써도 저보다는 낫겠다. 서해는 장사가 안 돼 잔뜩 열불이 나 있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지요. 아니 글을 발꼬락으로 썼던 발 뒤꿈치로 썼던 무슨 상관이요. 무슨 뜻인지 알아만 보면 됐지. 오라, 글솜씨는 형편없으면서 입은 아주 그냥 제대로 살아있구나. 아니 날 언제 봤다고 초면에 시비요 시비가. 아니 누가 시비라는 것이냐. 나는 그저 본대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아니 이자가 지금 누구 장사 망치려 작정한 것이요. 어서 저리 썩거지지 못하오. 삐뚤어진 글을 보고 누가 내게 점을 치겠느냐. 내 신경 써서 좀 써줄까 했는데 자네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틀렸군 틀렸어. 글을 써줄 의사가 있다는 말에 처녀는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글을 잘 쓰시오. 아, 그리야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지. 그럼 내 표지판에 글 한번 똑부러지게 써줄 수 있겠소? 좀 전까지는 잡아먹을 듯 덤비더니만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해진 것이냐. 아 그야 그땐 시비 거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거래하는 상황이 아니여. 아,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거래하자는 것이냐. 그럼 맨입으로는 안 되지. 글을 써주면 내게 무엇을 줄 것이냐. 오늘 밥 한 끼 어떻소? 밥 한 끼라. 언제부터 내 글이 한 끼 식사로 전락했단 말인가 허참. 아직 개시도 못했는데 나는 크게 인심 쓴 것이요. 밥 한 끼가 부족하면 점도 한번 봐주겠소. 점이라 보아하니 꼬락서니가 어디서 주워들은 것으로 점쟁이 흉내나 내는 것은 아니냐. 거참 맨날 속고만 살아왔소? 어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부정적인 것이요. 좋다 그래. 한번 속는 셈 치고 점 한번 보자꾸나. 장돌뱅이 서해는 점보는 처녀 앞에 정자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지요. 잠시 손 좀 내보시오. 서해가 처녀에게 손을 내밀자 처녀는 서해의 손을 잡고 송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당신 내일이면 이 장터에서 쫓겨날 팔자요. 무엇이라? 아니 내가 쫓겨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외상으로 가져온 비단을 제때 팔지 못하니 상단 점주는 당신을 더 이상 쓸모없다 생각할 것이요. 처녀의 말에 서해는 귀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단을 팔지 못해 내일이면 쫓겨날 판이었지요.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이제 내 말에 관심이 가시오. 그럼 내 표지판부터 써오시오. 알겠소. 내 곧 써줄 터이니 먼저 말해주면 안 되겠소? 이래도 순서가 있는 법.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것이 상도덕 아니겠소. 아, 알겠소. 내 당장 가서 쏘오리다. 서해는 달려가 나무판을 구하고 그 표지판 위에 글을 아주 깔끔하게 써왔습니다. 보아하니 글 솜씨 하나는 예술이구려. 이런 솜씨면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겠소이다. 서해가 써온 표지판이 마음에 든 처녀는 서해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해는 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녀의 말에 혹했지요. 이제 아셨소? 내가 글솜씨 하나는 명필이요. 그런데 어찌하면 내가 나의 글솜씨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요? 그 말에 처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지요. 먼저 비단 장사는 버려야 하오. 비단과 당신은 상극이요. 비단 장사를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하면 되겠소? 그 말에 처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아침도 못 먹었는데 배가 고프구려. 아, 그러시오. 그럼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어차피 내가 표지판을 써주면 그대가 밥을 산다 하지 않았소? 허참, 내가 좀 전에 말하지 않았소. 아직 계시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니 내게 무슨 돈이 있겠소. 거참, 그럼 내게 거짓을 말한 것이요? 아니,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요? 돈이 없지 밥을 안 산다고는 안 했소. 거참, 사람을 아주 그냥 가지고 노는구려. 당신의 입놀림에 내가 졌소. 마음이 조급해진 서해는 주머니 속에 마지막 남은 한 양을 가지고 처녀를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아니, 왜 한 그릇만 시키시오? 난 배고프지 않소. 처녀는 서해가 사준 국밥을 개눈 감추듯 빠르게 먹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덕분에 배불리 잘 먹었소. 주막집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처녀는 한 손으로 이를 쑤시고 한 손으로는 아랫배를 두드리며 꺽 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제 말해주시오.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소? 당신은 그저 나만 따라다니면 돼요. 아니, 당신을 따라다니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점쟁이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팔고 귀로 훔쳐듣습니다. 그러니 난 입으로 장사를 하고 그쪽은 붓으로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소. 알아듣게 좀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내가 점사를 볼 때 그쪽은 내 옆에서 부적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그대의 꼬붕이 되라는 것이요? 뭐 꼭 꼬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동업이요. 서해는 처녀가 눈치도 빠르고 입심도 세고 하니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왠지 믿음도 같지요. 허나 그녀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서해 자신의 문제는 우연히 맞췄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왜 자신이 없소? 내 머리와 당신 손이 만나면 하루만 해도 천냥을 벌 수 있어. 아니, 그 말이 사실이요? 소가만 살아왔소.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못된 습성이 하나 있구려. 처녀의 말에 서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녀 말대로 안 된다 해도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었지요.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 그게 무엇이요? 천냥이 모이면 나와 혼인해 주시오. 아니, 혼인이라니. 우리는 만난 지 2시즌도 안 되었소. 그런데 어떻게 혼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요? 실소? 싫으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럼 잘 가시오. 처녀가 돌아서 가려 하자 서해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소매를 후다닥 붙잡았습니다. 아니, 누가 싫다 했소? 생각할 시간과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말하려던 참이었소. 허참, 이렇게 바쁜 시대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이거다 싶으면 얼른 잡아야지. 처녀의 말에 서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속는 셈 치고 당신한테 한번 내 운명을 걸어보겠소. 천냥이 안 모이면 혼인할 일도 없으니 서해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냥이 모인다면 그것은 처녀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니
어머님을 모시고 평생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잘 생각했소. 나는 혜란이라 하오. 그녀는 기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볼 것 못 볼 것을 죄다 보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관찰력이 뛰어났는데 언젠가부터 손님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관상쟁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그녀는 기방에 찾아온 산에서 도닦은 스승을 만나 그에게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천재적인 두뇌도 가지고 있다 보니 흡수력이 무척 빨랐지요. 그 덕에 그녀는 제대로 공부한 웬만한 관상쟁이보다 관상을 훨씬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성인이 되자 허구한 날 술 취한 사내들이 그녀를 찍적거리기 시작했지요. 기녀보다 여종이 예쁘다 보니 사내들이 그녀를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방의 점주도 그녀에게 기생이 될 것을 계속 강요했지요. 그 바람에 그녀는 결국 견딜 수 없어 기방을 나와 한양 장터거리에 돗자리를 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서해를 만났지요. 나는 서해라 하오. 본시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가문이 몰락해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요. 벌써 알아봤소. 양반이 아니고서야 그런 글씨체가 나올 리는 만무하지요. 그리고 당신은 내 서방이 될 팔자요. 아니 그렇게 훅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여. 내게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소. 준비를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당신은 내 곁을 떠나서는 상거지가 되던지 굶어 죽을 팔자이니 그리하시오. 너무 그리 몰아붙이지 마시오. 나도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여. 그렇게 두 사람은 천냥이라는 이름하에 혼인을 건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두 사람은 장터거리에서 다시 만났지요. 그들은 누렇고 허름한 천막을 치고 말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점을 본다. 돈은 마음껏. 이 정도면 되었소. 그 밑에 작게 추가로 적으시오. 나이 30 미만은 출입 금지. 아예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말과 같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족속이 뭔지 아시오? 그게 무엇이요? 나이는 찾는데 시집장가도 못 가는 양반들이요.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주저앉기 직전의 사람들이지. 그 말에 서해는 해란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도사 같아 보였지요. 서해는 천막 앞에 아주 멋지게 쓴 간판을 걸었습니다. 보기에도 간판은 아주 그럴싸해 보였지요. 자, 이제부터 그대는 내가 알려준 대로 부적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를 마치자 잠시 후 첫 손님으로 중년의 아전 부인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눈썹이 짝짝이었지요. 아니 이런 곳에 점집이 다 생겼네. 어디 나 좀 한번 봐주소. 중년의 여인이 해란 앞에 앉자 해란은 그녀의 관상과 송금을 보았지요. 숨긴 사내. 그 말에 중년 여인의 동공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하늘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지금까지는 잘도 숨겼지만 곧 들통날 팔자요. 그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중년 부인이 말했습니다. 들통나면 그녀는 완전 끝장날 판이었지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 신령님의 힘을 빌려야지 아니면 방도가 없어. 아니 어떻게 신령님의 힘을 빌린단 말이요? 내 부적을 몸에 지니면 신령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요. 아 그렇소? 그럼 그 부적은 얼마요? 열량이요. 아니 다른 곳에서는 보통 한두 냥이면 하는데 어째 10냥씩이나 받는 것이요? 아, 그쪽 신령이야 싸구려 신령이니 한두 냥이면 되지만 우리 신령님은 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령님이요. 어따 대고 2냥짜리 신령을 갖다 대시오. 아 알겠어? 화내지 마시구려. 그런데 부적을 지니면 확실히 들통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소 두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요. 중년의 아전 부인은 열량을 꺼내 해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해란이 서해를 보고 말했지요. 눈과 귀를 가려 들통나지 않는 부적이요. 알겠소. 지금 들어가오. 처음이지만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그렇게 첫 손님부터 한 번에 열량이나 되는 큰돈이 손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사실 그 중년 부인은 숨긴 사내가 들통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워낙 철두철미한 데다 조심성이 많아 항상 조심하고 있었지요.
헌데 돈은 많고 숨기는 게 있으니 처녀는 그녀의 약점을 잡아 부적을 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년 부인이 부적을 받아 돌아가자 서해가 말했지요. 허참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질 않소. 열량을 벌기 위해 비단을 메고 여러 개의 마을을 돌아도 될까 말까 한데 앉은 자리에서 소오줌 놓는 시간에 열량을 벌다니. 이리만 되면 천냥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소하. 이제야 내 말을 믿겠소 장찬의 서방님. 나와 혼인할 준비나 하고 계시오. 또 그 소리, 그 얘기는 일단 천냥이 되면 그때 합시다. 그리고 잠시 후 두 번째 손님으로 중년의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딸을 관에 묻은 하급 포졸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장안의 소문이 났는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들었어? 저기 저 점쟁이 처녀가 천막에서 귀신같이 점을 본다더구만. 아, 그 처녀가 신내렸는데 아주 용하다더구만. 그리고 그곳에서 써준 부적의 효험이 탁월하다네. 그럼 저들이 가기 전에 나도 가서 얼른 봐야겠구만. 오늘 하루만 본다 하니 안 볼 수가 없지 않은가. 아, 가려면 나도 같이 가세.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엔 엽전이 넘쳐났고 서해는 부적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이거 이러다 진짜 천냥 찍겠는데? 벌써 700냥이 넘었어. 내가 뭐라 했소. 내 머리와 당신의 손이 만나면 우린 하루에도 1000냥짜리라 하지 않았소. 서해는 문득 헤란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렸고 단호한 인매는 단단해 보였지요. 그리고 눈은 초롱초롱했으며 눈빛은 꿰뚫어 보듯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서해는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는 그녀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신비스러웠지요. 왈가닥 같은 그녀가 지금 눈앞에서 장터에 있는 돈을 죄다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동쪽 하늘에는 둥근 달이 뜨고 있었지요. 98, 99, 10량짜리 부적을 100개 팔았으니 딱 천냥이요. 오호, 그럼 이만 접읍시다 서방님. 아직도 영업을 더 할 수는 있었지만 헤라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이요. 남아있는 손님들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천막을 정리하고 헤란이 묵고 있는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냥이 가득 든 엽전자루를 앞에 두고 서로 마주 앉았지요. 이렇게 하루 만에 천냥을 벌 줄이야 정말 믿기지가 않소. 서방님, 이제야 내 능력을 믿으시겠소? 능력은 믿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요? 약속대로 우리는 혼인을 할 것이요. 그럼 혼인하고도 그대는 계속 점을 볼 것이요? 서의 말에 헤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진지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서해를 보며 말했지요. 이 돈으로 상단을 인수할 것이요. 아니 장사를 해보았소. 아니 해보지 않았소. 장사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상단을 운영할 수 있겠소? 내게 다 생각이 있소. 그리고 지금은 우리 혼인은 서로 약속만 하고 혼례는 추후에 올릴 것이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구려. 허나 그대가 상단을 인수한다 하니 그럴 만한 계획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오. 자, 나와 혼인하겠다 약속하시오. 헤라는 서해에게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하루 만에 천냥을 버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서해는 헤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지요. 조소 약속하겠소.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주막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주막에서 아침을 먹은 두 사람은 변두리 작은 상단으로 향했지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를 왜 보자 한 것이요? 상단을 내게 파시오. 아니 상단을 팔라니요? 벌써 수년째 적자만 보고 있지 않소. 이제 가진 땅도 죄다 팔았으니 더 이상 팔 땅도 남아있질 않소이까. 내 뒷조사를 한 것이요? 상단을 인수하려면 그 정도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그래 얼마에 인수할 생각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 포함해서 1000냥이요. 천냥이라는 말에 상단주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돈이면 망해가는 상단치고는 충분한 값이었지요. 좋소 그리합시다. 그리하여 헤라는 천냥으로 작은 상단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정말 이 상단을 살릴 수 있어? 내게 생각이 있다 하지 않았소. 나만 믿어보시오. 상단을 인수한 헤라는 서해를 데리고 상단 창고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청나라 비단이 수북히 쌓여 있었지요. 아니 이것은 청나라 비단이 아니여. 비단 장사 좀 해봤다고 이제 비단을 딱 보면 아시오. 내가 팔러 다닌 게 청나라 비단이었소. 헌데 대형 상단에서 워낙 싸게 파는 바람에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었어. 바로 그것이요. 이곳 상단도 대형 상단과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쌓아놓고만 있어. 아니 그런데 어째서 경쟁력 없는 비단을 이렇게나 많이 인수를 한 것이요? 앞으로 석 달만 지나면 비단이 폭등할 것이요. 그리고 앞으로 3년간은 청나라 비단이 들어오질 못할 것이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청의 비단은 부르는 게 값이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소. 서해는 무척 궁금했지만 헤란을 믿었기에 때가 되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상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정비를 시작했지요. 부서진 문짝을 고치고 간판도 멋지게 바꾸었습니다. 서해는 상단명을 청운상회라 지었지요. 푸른 구름처럼 멀리서 온 귀한 비단을 뜻하며 부귀와 출세의 상징으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흘렀지요. 그러자 청에서 비단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장에서는 청의 비단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지요. 이곳이 청에 비단이 있다 들었소. 내가 값을 2배로 치를 테니 비단 좀 파시오. 지금은 팔지 않소. 그러니 돌아가시오. 아니 왜 비단을 팔지 않겠다는 것이요? 내가 2배로 값을 치른다 하지 않소. 아, 주인이 팔지 않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오? 거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이후로도 상인들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헤라는 절대 비단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대형 상단의 비단이 모두 바닥나자 비단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요. 그러다 보니 비단값이 10배, 20배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헤라는 비단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상단의 대행수가 헤란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비단이 많다 들었소. 내게 반을 넘겨주시오. 값은 10배로 치르리다. 틀렸소. 값은 20배로 치러야 하오. 좋소. 그리하리다. 단 조건이 하나 있소. 조건이란 게 무엇이오? 형판 대감의 비리장부를 내게 넘기시오. 헤란의 말에 대행수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시오? 다 알고 하는 말이니 나와 거래를 할 것이요 말 것이요. 아니, 값을 20배나 치르는데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오.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비단을 원하는 상단은 널려 있소. 그리고 당신 상단이 망하고 나서야 그 비리 장부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이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상단을 살릴 것인지 이대로 끝장낼 것인지 결정을 하시오. 헤란의 단호함에 대형 상단 대행수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의 상단도 파산할 지경이었지요. 좋소. 넘겨주겠소. 단 내가 줬다는 것은 비밀로 해주시오. 나도 상도덕쯤은 아는 사람이요. 비밀에 붙여드리리다. 그리하여 헤란은 쌓아놓은 비단의 반을 대형 상단에게 넘기고 그에게서 20배의 값과 형판대감의 비리장부를 넘겨받았습니다. 대형 상단주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 형판대감의 비리장부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어느새 헤란과 서해의 상단은 한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대한 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조판서의 비리 장부는 왜 필요한 것이요? 이것 또한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서해는 그 또한 궁금했지만 그녀를 믿었기에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단을 판 돈으로 모두 전국에서 쌀을 사 모으시오. 아니 수만 양이나 되는 돈을 모두 쌀을 사 모으란 말이요. 그렇소. 내년 6월이 오기 전에 최대한 사 모아야 할 것이요. 아 알겠소. 대체 무슨 이유로 쌀을 사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그리하겠소. 서해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한편 헤라는 형판대감의 비리장부에서 한 장을 뜯어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요새 한양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는 대행수가 내 집에는 어쩐 일이요? 내 대감을 살려주고자 찾아왔습니다. 아니 나를 살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형판대감은 헤란이 내민 뜯어낸 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 내가 뭐라 했습니까? 대감을 살리러 왔다 하지 않았소. 만에 하나 이것이 다른 이의 손에 들어갔다면 대감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없어져서 한참을 찾았소이다.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면 장보원장을 온전히 가져다 주겠소. 그래, 그 부탁이란 게 무엇이요? 영모제로 세상을 떠난 박형덕 대감을 아시지요? 그런데 그 일은 왜 꺼내는 것이요? 그분께서 모함을 받아 영모제가 되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요. 이제 그분의 명예를 형판대감께서 찾아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다 끝난 일을 이제 와서 어떻게 뒤집는단 말이요? 그분께 모함을 씌웠다는 진술과 함께 상소문이 임금께 전달되었소. 곧 있으면 임금께서 울금부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이 형판대감께 떨어질 것이요. 그럼 그때 형판대감께서는 진실만 제대로 밝혀주시면 됩니다. 허참 단순한 장사치로만 알았는데 그대가 왜 이런 일에 나서는지 모르겠소이다. 대감께서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제가 대감의 자금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대감께서도 삼정승이 한번 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참 병 주고 약 주고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구려. 조소, 그 약속 꼭 지키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것이요. 그렇게 헤란은 형조판서와 거래를 약속했습니다. 헤란이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찾아달라 부탁한 박형덕 대감은 다름 아닌 서해의 아버님이었지요. 그럼 저는 대감만 믿고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상단으로 돌아온 헤란은 비단의 재고를 파악하며 서해가 사들이고 있는 쌀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청운상회의 상단 창고에는 쌀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 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형조판서를 불러 영모 사건을 지시하라는 명을 받았지요. 거참 그 여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주상께서 내게 재조사시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니. 그리하여 형조판서는 직접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서해 아버님의 사건이 재조사 들어간 것을 확인한 헤라는 자신이 있었던 기방을 찾아갔지요. 아니, 내가 어쩐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냐?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빚이라 내 어미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님의 빚이 20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냥에 1000냥을 더 드릴 테니 기방을 내게 넘기시오. 시세로 500냥 밖에 안 하는 기방을 1000냥에 넘기라니 기방 주인은 동공이 커졌지요.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긴 벌었나 보다. 시세보다 2배로 주겠다 하는 것을 보니. 어쩔 참이요. 제 어머님만 모셔갈까요? 아니면 1000냥을 가져다 드리릴까? 내가 그렇게까지 후하게 주는데 굳이 안 팔 이유가 없지. 그리하여 헤라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기방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와 자신이 살고 있는 커다란 기와집으로 모셨지요. 아이고 얘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성장할 줄이야.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셔요. 어머님 수발 들어줄 몸종도 새로 뽑아놨어요. 헤란의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생집의 몸종으로 팔려와 헤란을 낳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지요. 어머니를 기와집으로 모신 헤란은 기방의 가장 큰 언니 영란을 상단으로 불렀습니다. 어서 와요, 영란 언니. 아이고야, 이게 다 무슨 일이고 내가 기방까지 인수를 다 하다니. 언니, 언니가 앞으로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 말만 하렴. 이제 내가 주인이니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마. 앞으로 기방은 언니가 맡아 운영해줘요. 대신 기방에서 나오는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게 전해주셔야 해요. 아이고야, 그런 거라면 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니 참으로 고맙다. 헤라는 평소 자신에게 특별히 잘해주었던 언니에게 기방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기방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죄다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손님들 중에는 고관대작부터 장사꾼 그리고 외국과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청운상단의 창고는 10개로 늘어났는데 그곳에는 쌀들로 가득했지요.
저 처녀가 비단 팔아 돈 좀 벌더니 미쳤군 미쳤소. 그러게 말이요. 무슨 놈의 쌀을 저리도 많이 사들인단 말이요. 저러다 한순간에 쫄딱 망하겠구만. 아, 그러니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지 않았는가? 사람들과 장사꾼들은 헤란이 쌀을 잔뜩 사들이자 다들 그녀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헤란은 전혀 개의치를 않았지요. 그리고 해가 바뀌고 꽃피는 봄이 온 어느 날 헤란과 서해는 집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드디어 쌀을 모두 사들였어. 고생했어요, 서방님. 그런데 괜찮겠소? 이렇게 많은 쌀을 다 어찌할 것이요? 이제 곧 있으면 가뭄이 들어 모든 곡물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요. 그럼 장사치들이 가마를 끌고 우리 상단에 심리는 줄을 설 것이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정말 하늘의 기운도 있는 것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해드리리다. 헤라는 서해를 붙들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그녀가 기방에서 여종으로 있을 때였지요. 어느 날 도령 서해가 동문들과 기방을 찾았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가문이 몰락하기 전이었지요. 그녀는 서해를 처음 본 순간 그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헌데 자신은 천한 신분이고 그는 명문 양반 가문의 자제였지요. 그녀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문이 역모에 휘말려 몰락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야. 헤라는 그때부터 자신이 할 일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서해를 위해 한몸 바치기로 작정을 했지요. 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서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기방에 있으면서 손님들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역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청나라 누에의 전염병이 번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비단값이 폭등할 것이라 그녀는 예견했지요. 그리하여 망하기 직전에 비단 상단을 사들일 천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냥을 만들기 위해 기방을 나와 서해가 지나는 골목에 자리를 깔고 그와의 인연을 일부러 만든 것이었지요. 아니 그럼 일부러 내게 접근한 것이었소? 그렇습니다. 당신과 나의 운명은 황금궁합이요.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모두 힘들었지만 함께한 지난 1년간 우린 많은 것을 해냈소. 지나고 보니 헤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 것 같구려. 그런데 말이여 올해 가뭄이 들어 흉작이 될 것이란 것은 어찌하셨소? 그것은 우리 기방을 찾았던 손님 중에 도닦은 스승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께 별자리 읽는 법을 배워 가뭄이 들 것을 미리 알았지요. 그랬구려. 그러고 보니 당신은 모든 것을 정보를 통해 이루었구려. 그래서 기방도 인수를 한 것이고. 서해는 헤란의 신분이 비록 천하나 그녀의 비범함은 양반네들도 못 따라갈 정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해는 헤란과 1년을 같이 일하면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헤란의 신분은 무의미해졌지요. 나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내게 혼인을 하자고 먼저 말한 것은 당신이지만 나도 그대에게 진심을 말하고 싶소. 지난 1년간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소. 나와 혼인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청혼한 것이네요. 호호. 그런데 그때 형조판서의 신복이 헤란을 찾아왔습니다. 대감께서 대행수에게 이것을 전하라 하셨소. 헤란과 서해는 형조판서의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서해 아버님의 무고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이었지요. 임금께서 직접 직인한 문서였습니다. 그것을 본 서해는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드디어 아버님의 억울함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요? 그것은 대행수께 물어보시오. 당신네 상단의 대행수가 저희 대감을 직접 찾아와 거래한 것이요. 그리고 대감께서 대행수께 꼭 받아오라는 것이 있었소. 헤라는 형판대감의 비리장부를 신복에게 내주었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대감께서 일이 잘 되었으니 조만간 두 분을 초대한다 하셨소. 알겠소. 고맙다 전해주시오. 형판대감의 신복이 나가자 서해는 헤란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달라 부탁한 것이요? 부탁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내가 당신께 가장 해주고 싶은 선물이었소.
그 순간 서해는 해란을 버락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지요. 다 큰 어른이 어찌 이리 눈물이 많으시오. 정말 감복했소. 당신 말대로 내 생애 가장 큰 선물이요. 그의 가을 그들의 상단은 한양 최고의 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곡식을 풀어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료로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때가 때인 만큼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양 부모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내 생에 당신을 만난 것은 천운이었소. 나도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옛말에 지주귀진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의미이지요. 비록 천한 신분의 해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들은 정보를 통해 할 일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정보를 들어도 생각하기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